네, 여러분, 오늘은 순환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심장까지 하고 수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새로운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은요, 순환계에 속하게 되겠죠? 순환계에는 심장과 혈관과 혈액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이 심장이었습니다. 자,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먹만한 크기라고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진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얘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면서 혈액을 순환시키죠. 두근두근 두근두근 쿵쾅쿵쾅 이렇게 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키게 되고요. 얘는 몇 심방 몇 심실이라고 했습니까? 네, 맞죠.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 이심방, 이심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을 한번 여기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심장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심방, 이심실을 가진 심장이에요. 자, 위쪽이 심방이었어요? 아래쪽이 심방이었어요? 네, 그쵸. 위쪽이 심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가 심방, 심장은 방실, 방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심방, 심실, 심방, 심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이 우심방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쵸. 이쪽이 우심방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그쵸? 다른 사람의 심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의 오른쪽, 그쵸?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판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판막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거를 방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혈액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렇게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심실에서 심방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판막이라는 곳이에요. 판막은요, 여기에도 존재하지만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 하나, 그리고 이쪽도 하나, 이렇게 판막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심실과 연결된 것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이 혈관의 이름은 동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맥, 여기 심실과 연결된 혈관의 이름은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심방과 연결된 혈관의 이름은 정맥입니다. 정맥. 여기도 정맥.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연결을 시킬 거냐면요. 이거 순환을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 놓을 건데요. 이 그림을 한번 제가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요거를 그림 그린 거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 강의 들은 것을 인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심실이죠. 우심실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심실은요, 동맥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동맥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폐라는 곳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폐로 들어가요. 자, 그럼 폐로 들어가는 동맥의 이름이 뭐가 될까요? 네, 앞에 폐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폐동맥이 돼요. 자, 그럼 폐동맥에서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쭉 나오는 요 정맥, 여기 연결되는 이 정맥의 이름은 폐에서 나왔으니까 무슨 정맥? 네, 폐정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맥 한번 또 볼게요. 좌심실부터 이제 시작되는 또 동맥이 있죠. 그죠? 얘는요, 폐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몸을 순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좌심실에서 쭉 나오는 거는 온몸 쪽으로 간다라고 하죠. 자, 온몸으로 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몸으로 간 혈관이라고 하니까 전체 큰 동맥이다라고 해서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온몸을 지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제 정맥 쪽으로 가게 되겠죠. 정맥을 지나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때 온몸을 돌고 온 정맥이다라고 해서 큰 정맥 이렇게 해가지고 대정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심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심실로 나가는 혈액은 폐동맥을 지나서 폐를 지나서 폐정맥, 좌심방 쪽으로 가게 되고요. 좌심방에서 쭉 내려오게 되겠죠. 좌심실을 지나서요. 좌심실에서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쭉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적으로 혈관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심장과 혈관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죠. 그림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나가게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심방과 우심실과 연결된 것이 폐동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심방 좌심실 이렇게 있는데 좌심실과 연결된 혈관이 이렇게 큰 동맥, 그쵸? 그래서 대동맥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시험 문제는 출제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익숙하게 보셔야 합니다.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편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얘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른 것들은 모르더라도 뭐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다 알 건데요. 좌심실 한번 볼게요. 좌심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기 한번 근육을 살펴봅시다.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근육이 굉장히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심방들에 비해서 심실이 두껍고요. 심실에 비해서 우심실에 비해서 좌심실이 훨씬 두껍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근육이 많으면 훨씬 더 강하게 수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강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모든 혈액들을 내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가장 두껍게 유지되는 것이 요 좌심실이에요. 온몸으로 혈액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확인하셔서 꼭 오늘 배운 이거 그림, 네, 그림은 뭐 어떻게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하트 꼭 그리시고요. 여기 판막 위치 표시하시고 판막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판막이 어디에 또 위치를 하냐면 판막은 정맥에 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맥에도 판막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정맥에도 위치한다라는 것까지 표시하셔서 요거 꼭 저한테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